저는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에서 실무설계를 가르치고 있는 하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리모델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준비하실 때 어떤 점들을 유의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리모델링은 건축법과 주택법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 또는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대수선 또는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신축과 또는 재건축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건물을 전체 부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개보수를 하거나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리모델링은 사실 크게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향상을 말하는데요. 물리적인 성능의 향상은 결국 건물을 개보수해서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고요. 사회적 성능의 향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건물이 오래 있다 보면 사실은 저희가 살면서 생기는 이제 필요들이 달라져요. 이에 따라서 필요하게 되는 새로운 공간들을 이제 증축이나 개보수를 통해서 더 구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성능의 향상의 경우에는 뭐 지하 주차장을 신설한다거나 또는 1층에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거나 또는 딱히 물리적인 공간을 형성하지는 않더라도 스마트 형식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등 이런 것들을 총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공지에서 신축, 그 다음에 리모델링, 그 다음에 재건축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신축은 사실 너무나 많이 아시는 부분이고 재건축은 또 한국에서는 워낙 붐이 일었었기 때문에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리모델링은 주택법상의 규제를 받고요. 건물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의 노후화 과정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준공후 15년 이상이 되면 사실은 리모델링을 거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건물을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골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수선을 하거나 또는 증축을 통해서 공간을 새롭게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건축 후에 새로운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거나 도로법을 따라야 한다거나 하는 규제들이 좀 적습니다. 반대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도시나 주거 환경 정비법의 관리를 받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준공 후 30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전면 철거 후에 새롭게 신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신축 후에 이제 일반적인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뭐 공원, 도로 등의 다양한 공간들을 반대로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사실은 조금 더 일반 분들께서는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개보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리모델링에도 세 가지의 다른 유형이 존재합니다. 1단계는 유지관리의 단계이고요. 이 경우에는 건물이 늙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것을 조금 더 지연시켜주는 방식의 최소한의 이제 개보수를 말하고요. 2단계는 보수의 과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물에 새로운 배관이나 배선을 들인다거나 또는 외장재를 들인다거나 하는 조금 더 적극적인 리모델링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기능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3단계는 이제 개수. 좀 쉬운 말로 리노베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경우는 사실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적극적인 증축 등을 통해서 새로운 건물의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은 그 수준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이제 반대로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수행하고 싶으신지에 따라서도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개보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거주 또는 좀 더 나은 기존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시는 경우이고요. 주택의 경우라고 하면은 본인이 거주를 하시고 싶으신데 건물의 수명을 늘린다거나 또는 가치를 상승시키고 싶으신 경우에 이제 거주용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 수익형 리모델링인데요. 기존의 주거이더라도
주거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싶다. 예를 들면 사실은 뭐 하숙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임대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세대를 분리시킨다든지 또는 입출입로를 별도로 더 신설하신다든지 하는 등의 활동 등을 통해서 수익형인 주거 리모델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나아간 방식인데요. 이제 상업성을 좀 더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용도 변경 등을 통해서 기존에는 주택이었지만 이것을 상업적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식인데요. 요즘에는 주택을 개조한 뭐 카페라든지 또는 뭐 공부 스터디룸이라든지 다양한 것들로 활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경우가 마지막 상업성을 띈 리모델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리모델링을 하시고 싶으신지를 명확하게 선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은 꽤나 오래된 개념이에요.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이미 관련법이 제정이 됐고요. 오랫동안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리모델링은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다가 굉장히 최근에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리모델링의 경우 각 사이트마다 특성이 굉장히 다르고 건물주의 특성에 따라서 그 영향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각 주민분들의 의지와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이웃들과 함께 상생하겠다라는 좋은 의미의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모델링 작업의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방금 전에 리모델링이 가진 좋은 의미, 상생의 의미, 도시 재생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대의 명분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이라는 점인데요. 리모델링은 기존의 건축물의 골조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공사비나 또는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물론 이후에 단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골조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반대로 구조를 보강해야 한다 또는 기존에 있었던 낡은 배관들을 수리해야 한다라는 추가적인 작업들은 필요하지만요. 그래도 리모델링은 기존의 건축물에 커다란 골조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간 효율도인데요. 기존의 건축물을 이제 증축할 경우에 예를 들면 신축이나 재건축과는 다르게 주차 대수 산정이라든지 공지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실 경우에 공간의 효율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희도 사실 실무하면서 많이 겪는 부분들인데 기존에 지어진 건물들은 사실은 지금은 쓰지 않는 공간들이 포함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구식의 정화조라던가 예전에 있었던 차고지라던가 또는 뭐 창고라던가 버려져서 사용되지 않는 공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실 경우 공간의 효율도는 더 올라간다고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 재생,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사회 활성화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의미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그 지역의 가치를 올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올라가고 이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의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경적이라는 부분인데요. 요즘은 사실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재활용의 개념에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 신축보다는 20% 또는 30% 정도의 이제 폐자재 문제가 감소된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모델링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이 단순하게 좋은 점만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당연히 단점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래된 건물을 개보수하다 보니까 사전에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구조일 수도 있고요. 안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미 오래된 배관이나 배선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건물이라는 것이 철거하기 전까지는 그 내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우시고요.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서 사전에 세심하게 준비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에 세심한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발생하게 되는 예기치 못한 변수들과 비용입니다. 즉, 건물을 일단 뜯어보니 바닥에 정화조가 묻혀 있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미 뜯어봤더니 건물의 절반은 단열이 잘 되어 있었는데 절반은 되어 있지 않더라. 다양한 상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상치 못한 공사의 과정과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부분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전에 예비비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예측을 하시고 대비를 갖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변수와도 굉장히 밀접한데요. 반대로 현장에서 바로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일부를 철거를 했는데, 사실은 철거를 해보니 사실 건물이라는 게 기둥이 있다, 뭐 보가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다양한 연관성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뭐 구조적 문제, 또는 뭐 결로의 문제, 또는 집안 토지의 문제, 다양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변수가 어떻게 언제 등장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실은 미리 예상을 못 하시는 부분들인데요. 이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리모델링은 오래된 구도심에서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입지 자체가 주변의 도로도 좁고 주변에 다른 건물들이 바로 접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는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이셔서 리모델링을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끼리 의견을 조율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의 차이들을 재빠르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시면 공기는 계속 늘어나고 건물은 계속 방치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율 문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게 사전에 고려해 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장점과 단점 모두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모델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신축보다는 유리한 건축법상의 적용과 그다음 한정된 예산일 경우 좀 더 효율적으로 건물을 개보수하고 증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신축의 건물이 가질 수 없는 기존의 건물이 가진 역사, 그 지역이 가진 모습 또는 분위기에서 오는 깊은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리모델링이 과연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리모델링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